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기축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기토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살펴볼 것인데,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관장하고 있는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경, 환경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명리학에서는 저것이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로서 예를 들어서 왕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월인데, 그냥 사람으로 놓고 치면 그 사람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시골에서 태어났느냐,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저 우간다 내지는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왕후장상의 시가 뭐 따로 있느냐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솔직한 말로 옛날에는 사주가 안 좋아도 왕족으로 태어나게 되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었고요. 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옛날같이 그 양반의 어떤 양반과 그 천민의 어떤 신분이 있었을 때는 천민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 명예를 얻기는 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죠. 지금도 물론 겉으로는 민주주의 이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해소해야 하면서 남녀 내지는 모든 만인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니까 또 사람들이 사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사주가 좋은 것인지 내 사주가 나쁜 것인지,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인지 부를 얻을 수 있는 사주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귀를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만, 요즘 현대사회는 귀를 얻기보다, 귀라고 하는, 옛날에 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 급제 해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을 큰 귀로 여겼고, 그 다음에 귀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사해서 돈 벌거나, 옛날에 그 보부상들도 있었고 큰 행상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귀는 아니지만 부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솔직한 말로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는 이건희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 총수되는 게 훨씬 낫죠. 그 사람들은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부는 거의 세습화 되다시피, 원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걷어서 2, 3세들이 피땀 흘리지 않은 부를 얻는 것, 피땀 흘리지 않은 귀를 얻는 것. 요즘 뭐 국회의원들도 거의 세습이죠. 이제 지역구 자꾸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대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내가 운동선수가 된다거나 내가 연예인이 된다거나,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은, 내 부모가 연예인이거나 내 부모가 잘 나가는 운동선수거나 뭐 내 부모가 국회의원이거나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걸 또 물려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자연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요즘 흔한 말 있죠. 부모님 찬스, 아빠 찬스 내지는 엄마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주 명의를 볼 때 그냥 재미삼아 보기보다는 나의 귀는 어느 정도인지, 나의 부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 뭐가 있어요? 사주를 볼 때는 건강이죠. 건강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암, 요즘 그래도 세월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암을 많이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암도 한 가지가 아니라 뭐 폐암에다가 뭐 위암에 두 가지를 걸려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또 갑상선 걸리고 뭐 이렇게 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건강은 뭐예요? 부기를 얻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죠. 건강이 없으면 부기를 얻은들 뭐 할 것이고 부를 얻은들 뭐 할 겁니까? 그죠? 물론 이제 조금 건강치 않다 하더라도 부기를 있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당장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기는 허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건강할 것이냐 건강하지 않을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그 연에 이제 귀를 얻을 것인지 부를 얻을 것인지, 자식 덕이 있을 것인지 부모 덕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처덕 제일 중요하죠. 배우자 덕, 남편 덕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사주의 배합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보면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간파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쓸데없는 이론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차에 걸쳐 말하자면 뭐 신살 이론 같은 거 있죠. 신살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아직은. 그 다음에 공망이라고 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삼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굳이 이걸 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이론을 만든다고 해서 뭐 명리학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이론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한 운고이지신 구간이 명간이다. 옛날 것을 잘 배운 연후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옛날에 내려왔던 전통적인 어떤 것을 갖다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그건 명리가 아니고 다른 것이죠. 그죠? 우리는 정통 명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꼭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오늘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일간이 태어난 배경은 신월이라고 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일간이 먼저 중요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 기토죠.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무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무토 뭐라고 했습니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글자 천간 5번째 글자에 되게 되면서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양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음양이 달라져 있다, 음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토라고 하는 것은 뭐죠? 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흙을 말하는 거죠. 같은 흙인데 하나는 양의 기질,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음은 좁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음은 낮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양이 많다라고 봤을 때 음은 적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넓고 높고 많은 흙,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산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것은 평야 내지는 광야 같은 그런 방대한 양의 그런 토를 갖다가 무토, 양토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음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그 다음에 그 좁은 그런 작은 그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비유를 하냐면 대체적으로 분토라고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 텃밭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과수원 내지는 작은 정원 같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를 한마디로 논할 때는 전원토와 같다라고 해요. 전원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밭전자에다가 동사는 얹어서 작은 논밭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장토라고 해서 우리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흙,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이걸 고황토, 높고 넓은 토라고 해서 고황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통된 것,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 동토가 되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열토가 되면 안 됩니다. 동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땅이 땡땡땡땡 얼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열토라고 하는 것은 적도 지방, 특히 사막과 같은 데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땅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휴가철이 얼추 다 지나가게 되면, 오늘이 8월 9일이죠. 8월 9일 휴가철이 어느 정도 다 지나가게 되는데, 바닷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모래사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그 모래는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은, 그렇죠, 물기가 없는 뜨거운 햇볕을 받은 모래는 굉장히 뜨겁죠. 이거 바로 열토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돼도 안 되고요, 열토가 돼도 되지 않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적당한 온도, 병화라고 하는 거, 적당한 물기, 개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병화, 개수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가 관건이 되죠. 선생님, 그러면 화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개수 말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정화하고 임수는 용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자, 비유를 할 때 토라고 하는 것이 병화 내지는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죠. 인위적. 반면에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를 쓸 때는 해자축월, 겨울에 화를 필요로 하는데, 기토나 무토가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화를 쓸 때 정화를 쓴다? 이건 뭐예요? 온실을 만들어서 쓰는 것 같죠. 비싸게 장작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아니면 기름을 사다가 보온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봤을 때 정화를 쓰는 게 좋을까요? 병화를 쓰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물도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은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적, 즉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개수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임수를 쓰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병화, 개수가 없을 때 부득이하게 정화, 임수를 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그런 저쪽 약간 산지 쪽인데 물이 없어.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물론 큰 대단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물을 갖다 길러서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나의 능력에 맞게, 그죠? 내가 물을 기를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화를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임수보다는 그래서 개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든가 무토는 당연히 병화,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 같은 토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는 간목을 씁니다. 간목. 무토일간이 왕할 때는 두터워지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굳이 간목, 을목과 같은 목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도 기토가 4, 5월에 태어나서 내지는 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체적으로 수화, 특히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절이 월지가 인묘진월이냐 사오미월이냐 아니면 신유술월이냐 해자축월이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수를 위주로 쓰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화를 위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해자축월은 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고, 사오미월은 수를 위주로 쓴다. 이렇게,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죠. 해자축월 추우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오미월은 뜨겁기 때문에 당연히 시원한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너무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이치를 가지고 부호화 만들어 놓은 학문이기 때문에, 글로서만, 어떤 이론으로서만 이 명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명리 공부를 할 때 답답하고 할 때는 산을 간다든가 물가를 한번 간다든가 해가지고 자연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명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금방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도심지에서만 태어나서 농사를 잘 안 지어보신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토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에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절기가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4, 5, 미월이 여름이었다라고 하면 신월, 유월, 그 다음에 술월은 서방에 해당이 돼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은 가을이다. 가을. 그 다음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신월과 유월이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는 딱 띄어서 술월만 놓고 보게 되면 원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라기보다는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술월에도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술월도 금이 왕한 그런 계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술 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자체가 전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이 진술충묘월은 지지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토왕절이 금왕절이 될 수도 있고요, 토왕절이 목왕절이 될 수도 있고, 토왕절이 화가 왕한 계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한 계절이 수가 왕한 그러한 국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충묘 월지가 진술충묘월이 되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토만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주 지지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미월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진술충묘월은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입추가 지나면서 신월로 넘어온 것이 되겠고요. 초추라고도 해요. 초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맹추라고도 하고, 초추나 맹추 같은 뜻은 초가을, 가을에 이제 처음 들어온 가을이라고 해서 초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일단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신유술월의 금이 왕한 계절은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엄숙할 숙자에다가 죽일 살자죠. 뭐 그런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보다는 인묘지로는 따뜻한 온기가 있지만 신유술 가을은 뭐야? 서늘한 그런 느낌, 오싹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매우 뜨거운 이런 때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구묘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 그런 영화라든가 그런 드라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뜨겁고 축축 처질 때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갑자기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오싹한 느낌이 바로 금의 기운은 서늘하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울 때 그런 걸 보게 되면 더위를 잊기 위해서 이런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를 이제 여름에 같이 이렇게 틀어준 특집 풀영 낙양 특집으로 해가지고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설의 고향을 가을 겨울에 보면 추운데, 그죠? 서늘하고 추운데 더 추워지니까 별로 좋진 않겠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이 왕하면서 서늘한 그런 기후가 된다. 그래서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후를 해야 된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맞춰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서늘하고 차가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뜨거울 때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서늘함이 깊어지게 되면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 그 온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필요하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면은 좋다. 만약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있겠지만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조화하는 공력은 훨씬 병화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왕한 금왕절임에 반해서 기토가 됐든 무토가 됐든 토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 포태법 아시겠죠?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병지가 됩니다. 병지. 신월에는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에는
사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 되면은 이제 묘지가 되게 되죠. 묘지는 다시 뭐 굉장히 이제 약한 쪽으로 보는데, 일단은 병사묘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약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병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반면 금은 굉장히 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생금, 이는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토 자체가 약하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토가 금을 생한다라기보다는 금이 일간의 기운을 설기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기토가 금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토의 기운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가 태어났을 때는 약한 기토의 기운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병화라든 것이 없을 때는 이제 비경겁제인 같은 토가 있어 주어서 기토를 도와주면 좋은데, 여러분 입장에서 신월의 기토는 화인 인성이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경겁제인 토가 있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상관이 이렇게 왕한 경우에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인 화가 있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 숙사라는 기울이 있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매우 서늘해져 있다. 즉 가을 되게 되면은, 봄에는 옷을 얇게 입지만 가을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옷을 좀 긴팔을 입고 점점 두꺼운 옷을 입듯이 그 두꺼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긴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온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신유술월, 특히 해자축월도 마찬가지로 항상 화가 있어 주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필요하다? 화, 특히 병화인 정인이 있어서 기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병화가 있으면은 그냥 일간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억제시켜 주는 것, 즉 금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되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서늘한 숙살하는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가, 무토가 신월도 마찬가지로 인성을 얻게 되면 일신삼익의 이로움을 얻게 된다. 일신삼익, 하나의 것으로서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즉 인성 하나로 인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 하나, 금을 억제시켜 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늘한 기운을 따뜻하게 조우해 주는 역할 하나, 즉 병화 하나만 얻어도 이러한 세 가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 때문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적절한 물기가 있어서 윤토, 기토, 또 토라고 하는 것이 마르게 되면 용도가 없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얻으면 좋긴 한데, 만약에 병화가 있고 개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본시 원령 자체 신금 자체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없어도 무방하지만은 신월의 기토가 병화가 없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먼저 병화를 보고 나중에 개수를 얻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데, 병화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개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없어도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지만은 병화는 어떻다?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해서 신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아울러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화가 용신입니까? 그러면 개수가 용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신월의 기토는 병화가 용신인 것이고요. 개수는 기토를 윤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화를 극하는 수를 같이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분을 키우고 화분 안에 예쁜 화초를 심어 놓고 있는데, 가을에 밖에 내놨어요. 근데 비도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따뜻한 햇볕은 계속 비춰주고 있죠. 그러면은 그 기토라든가 그 토에,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못할까요? 물론 가을이기 때문에 많은 물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을이라고 물이 필요 없다라고 보지는 않죠. 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많은 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천간에 투출해도 좋지만은
투출하든 지지에 있든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반드시 물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서 아니 화가 용신인데 어떻게 술을 같이 줄 수가 있어? 이거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같이 쓴다. 이거는 뭐 비단 기토뿐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죠. 자, 간목이 왕한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목이 왕할 때 경금이 용신인데 어떻게 정화를 금을 갖다가 극하는 정화를 같이 쓸 수가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용도가 다른 겁니다. 경금은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경금 자체가 뭉퉁뭉퉁해서 날카롭지 못한 간목을 작벌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경금의 날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정화로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도 따뜻한 온기도 있어 줘야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으면 마른 땅이기 때문에 안 돼요. 사토가 되는 건 죽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화개수 서로 극의 관계의 오행을 쓰지만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토인 기토일간이 월령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금 중에서도 양금에 해당이 돼요. 지지로 신금은 천간으로 경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양금이 되죠. 자,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가 되겠죠. 토생금, 일간이 생하는 것이니까 저건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된다 해서 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가 음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이 양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될 것이고 격은 상관, 격이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근데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자체는 약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자왕모세라고도 해요. 자왕모세. 우리가 참고적으로 모왕자세라는 말 있죠. 모왕자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모왕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왕하고 자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왕모세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자식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간 기토가 따지고 보면 신금 입장에서 놓고 일간이 신금을 보게 되면 기토가 어머니가 되고 금은 자식이 되는데 자식은 금을 왕하고 일간인 기토 어머니는 약하다고 해서 이걸 자왕모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인데 이것이 개수일간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모왕자산 내지는 모왕자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자왕모세도 될 수가 있고 모왕자세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왕모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에서 어머니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왕절의 기토는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월은 유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비견겁제인 토를 보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축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가 되는데 금왕절인 시절에 기토일간 약한 중에 이렇게 축토 두 개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의 축토는 뭐예요? 어떤 분들이 조후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가 있어야 조후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후를 하는 것은 수와 화가 하는 것이지 토가 조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수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인데 토는 조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그 축토가 조후를 할까요? 축토는 조후를 하지 않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습함을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습함을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또 일간 자체는 왕한다 하더라도 인성에 화가 있어서 이 사주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 즉 병화가 하늘에 태양이 떠 있긴 떠 있는데 이 병화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있고, 또 한 가지 신축년 병신 월의 문제는 병화가 있긴 한데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병신이 합을 하려고 한다. 병신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을 하기 때문에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병화가 묶여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병화가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신금에 묶여 있다라고 해서 병화가 기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죠. 병화 용도가 100% 없어진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병화가 예를 들어서 뿌리가 튼튼했을 때 병화가 100%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뿌리가 없는 병화는 뭐예요? 40%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고, 신금하고 이렇게 병화가 묶여버리게 되면 10% 밑으로, 5% 밑으로 아주 크게 떨어지게 되니까 병화의 용도가 있다 없다, 거의 무시할 정도로 없다 이렇게 봐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기력이 달라질 것이고요.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화의 기운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하게 보게 되겠는데요. 자, 30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토일간이 축토 2개를 얻었다고 해서 일간이 약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축토 2개를 얻었다고 해서 조후가 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간에 병화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신금에 묶여 있어서 기반되어 있어서 병화의 용도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축토하고 요 자수하고 자축 합토가 됩니다. 이거는 자축 합토가 돼서 일간이 좀 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간목을 보게 되면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기토를 보게 되면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고 간목은 기토 일간하고 또 합을 하려고 하죠. 이 기토 일간이 간목하고 합해서 갑기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간하고 간목하고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되고요.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축토가 있어서 기토 자체가 약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을목이 있어서 일간을 기토를 갖다 파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칠살편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을목 자체는 뿌리가 거의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기토 일간을 파하려고 해도 그 힘이 매우 무력하기 때문에 이건 좀 무시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얘를 무시한다고 해서 축시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필요한 중에 을축시를 잡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보통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 출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시를 잡아가지고 아이를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의 병화는 신금에 묶여 있죠. 자, 병인지가 되면은 월간의 병화든 시간의 병화든 이 인목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인신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고요.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두 개 투출되어 있죠. 자, 병화는 신금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뿌리를 두고 있는 병화는 그 기능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5% 미만의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인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10% 정도의 공력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없다 손치더라도 시간의 병화가 충분히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의 용도는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좀 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좀 수가 부족한 것이 조금은 단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정묘시가 될 바에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토 일간 자체 기토가 신월에 약하지만은 축토 2개에다 진의 뿌리를 둔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간목으로 토를 제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어차피 목은 없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왕토의 기운을 신금, 금으로서 설계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역시나 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어떠냐면은, 기토 자체가 추운 겨울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했을 때 언 땅에다가 농사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목화운으로 가면 좋으냐? 그렇게 되면 또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는, 차라리 병인시 정도 잡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만약에 새벽에 병인시가 돼서 잘 안 된다, 잘 안 나아주다라고 하면 차라리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정도, 최소한 불시 하나 정도, 어차피 병원 묶여 있으니까 시지에 사화라든가 오 하나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만약에 임신시 계유시가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운은, 요거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되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죠? 수가 이렇게 되면 매우 많은 것이 되겠고요. 또 그나마 이 병화는 임수에서 또 파급까지 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금수만 왕량. 그러면 사주가 매우 한습한 중에 금수향으로 가게 되면 땅에 이제 얼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임신시 계유시에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는 딸이 아니고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지만 사주가 될까. 만약 딸 같으면은 이거는 병원 24시간 출산하는 병원이죠. 그런데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 아이가 딸이다, 최소한 병인씨는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